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4살 김영숙이라고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같은 집에 살면서도 같은 밥을 먹으면서도 옆에 있는 사람이 점점 더 멀어져 가는 느낌. 저는 4년 동안 그 침묵 속에서 살았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말다툼인 줄 알았어요. 며칠 지나면 풀리겠지. 조금만 기다리면 다시 이야기하겠지. 하지만 계절이 바뀌고 해가 바뀌고 두 해, 세 해가 지나도 그 사람의 입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제가 먼저 그 삶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말없이 등을 돌린 사람과의 결혼, 그리고 이혼. 그 후 1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날, 그 사람이 눈물을 흘리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그 침묵의 이유를 알게 되었죠. 오늘은 그 긴 시간 동안 제가 겪었던 이야기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연 시작 전에 무료로 누르실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어떤 마음으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까지 평안과 좋은 일들이 함께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결혼 40년 만에 저는 처음으로 남편이 무서웠어요. 폭력을 쓴 것도 소리를 질러서도 아니에요. 그저 말을 하지 않았거든요. 남편 박철수가 퇴직한 건 4년 전이었어요. 이제 우리 둘이 편하게 살자. 그날 남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웃으며 대답했죠. 그래, 이제 우리 시간이야. 하지만 그 약속은 채 한 달도 가지 못했어요. 어느 날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퇴직금은 어디에 넣었어요? 별일 아니라는 듯 묻는 말이었어요. 통장 정리하려던 참이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의 손이 딱 멈췄습니다. 커피잔을 들다 말고 공중에서 굳어버린 그 손. 저는 그 순간을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은행에. 한참 뒤에야 남편이 대답했어요. 신경 쓰지 마. 그리고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식탁에 혼자 남아 식어가는 커피를 바라봤어요. 왜 저렇게 반응하지?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남편은 아침에 일어나도 인사를 하지 않았어요. 제가 밥상을 차려놔도 고맙다는 말이 없었어요. TV를 보다가도 제가 옆에 앉으면 채널을 끄고 방으로 들어갔죠. 처음엔 기분이 안 좋은가 싶었어요. 오늘 컨디션이 안 좋나 봐.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도 남편은 여전히 말이 없었어요. 저는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나한테 말해봐요. 남편은 고개도 돌리지 않았어요. 없어. 단 한마디. 그리고 또다시 침묵. 제 가슴 속에서 뭔가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은 점점 더 조용해졌어요. 밥 먹을 때 숟가락 소리만 들렸습니다. 설거지할 때 물 흐르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침대에 누워도 남편은 벽을 보고 누웠어요. 같은 방에 있는데, 같은 밥을 먹는데, 같은 이불을 덮는데, 저는 혼자였습니다. 말 그대로 완전히 혼자. 그렇게 1년이 지났어요.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눈을 감으면 남편의 차갑게 굳은 표정이 떠올랐거든요. 내가 뭘 잘못했지? 무슨 말을 해야 다시 예전처럼 돌아올까?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고 새벽 4시가 되어서야 겨우 잠들곤 했습니다. 밥맛도 없었어요. 입에 넣으면 모래를 씹는 것 같았어요. 몸무게는 2달 만에 7kg 빠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현관문을 나서다가 그만 주저앉고 말았어요.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괜찮아. 잠깐만. 스스로에게 말하며 벽을 짚고 일어났지만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그날 저는 혼자 병원을 찾았어요. 의사 선생님은 차트를 보더니 조용히 물었습니다. 요즘 많이 힘드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아서 고개만 끄덕였어요. 우울증입니다. 의사의 진단은 명확했어요. 상당히 진행됐어요. 약만으로는 좋아지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의사는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지금의 환경을 바꾸지 않으면 더 악화될 수 있어요. 환자분의 몸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할 거예요.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약봉투를 손에 쥔 채 멍하니 걸었어요. 환경을 바꾸지 않으면 의사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남편이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여전히 말없이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 이대로 죽는 건가?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이혼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습니다. 추석이었어요. 딸 아이가 사위랑 함께 내려왔습니다. 엄마, 우리 왔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저는 웃으며 맞이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소파에서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아빠, 잘 지내셨어요? 딸이 인사를 건넸지만 남편은 고개만 까닥였어요. 말 한마디 없이 저녁 준비를 하는 내내 제 손은 떨렸습니다. 오늘은 좀 나아질까? 사람들 앞에서라도 예전처럼 웃어주려나? 부침개를 부치면서도 귀는 거실 쪽으로 가 있었어요. 사위가 남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버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침묵. 건강은 괜찮으세요? 또 침묵. 사위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저는 프라이팬을 놓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여보, 사위가 말 거는데 대답 좀 해줘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남편은 TV만 보고 있었습니다. 딸이 제 팔을 살짝 잡았어요. 엄마, 괜찮아. 아빠 피곤하신가 봐. 딸의 눈빛이 불안해 보였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내 딸한테까지 이런 모습을 보이다니. 친척들이 도착했습니다. 시동생 내외 시누이까지. 명절이니까 다들 모였죠.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저는 최선을 다해 밝게 웃었습니다. 자, 많이 드세요. 형님, 고기 좀 드세요. 시동생이 남편에게 고기를 권했어요. 남편은 고개만 끄덕이고 젓가락으로 밥만 떴습니다. 말없이 형님, 요즘 뭐 하세요? 시동생이 물었어요.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어색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형님? 그제야 남편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냥 단 2글자. 그리고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식탁 위에 이상한 공기가 감돌았어요. 다들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젓가락 소리만 덩그러니 울렸어요. 저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전 더 부쳐올게요. 부엌으로 도망치듯 들어갔어요. 그때였어요. 거실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집, 무슨 일 있나? 시누이의 목소리였어요. 형님 요즘 왜 저래? 말도 안 하고. 둘이 싸우셨나? 귓속으로 속삭임이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싱크대 앞에서 멈춰 섰어요. 손에 든 접시가 덜덜 떨렸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조용히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변기 뚜껑을 닫고 앉았어요. 그리고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에 제 얼굴, 64살 김영숙, 주름이 깊어지고 눈가가 처지고 입꼬리가 내려가 있었어요. 언제 이렇게 늙었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같이 사는데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같은 집에서 자는데 같은 밥을 먹는데 난 여기서
없는 사람처럼 살고 있네. 그 말을 꺼내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소리 내지 않으려고 입을 막았지만 어깨가 흔들렸어요. 똑똑. 언니 괜찮으세요? 신우이가 문을 두드렸어요. 저는 급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 네. 금방 나갈게요. 거울을 다시 봤어요. 빨개진 눈, 번진 화장. 이 얼굴로 어떻게 나가?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심호흡을 했어요. 그리고 억지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거울 속 제가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어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식사는 금방 끝났어요. 다들 어색해하며 일찍 일어났습니다. 형님, 건강 챙기세요. 형수님도요. 인사를 하고 하나둘 떠났어요. 딸도 사위 손을 잡고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엄마, 딸이 저를 안았어요. 그 품에서 저는 간신히 울음을 참았습니다. 괜찮아, 딸. 엄마 괜찮아. 모두가 떠나고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앉아 여전히 TV만 보고 있었어요. 저는 설거지를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하셨던 말, 환경을 바꾸지 않으면 더 나빠집니다. 환경을 바꾼다는 게 이 사람을 떠나는 건가?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새벽 5시, 저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남편은 벽을 보고 누워 있었어요. 등만 보이는 그 뒷모습, 4년 동안 봐온 그 등. 저는 조용히 옷을 입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커피를 내렸어요.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물어봐야겠어. 마음을 정했습니다. 더 이상은 못 견딜 것 같았거든요. 남편이 일어났어요. 저는 커피 한 잔을 내밀었습니다. 앉아요. 남편은 잠깐 망설이더니 식탁에 앉았어요. 저도 마주 앉았습니다. 두 손을 꼭 쥐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보. 남편은 커피잔만 보고 있었어요. 나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거야. 무슨 일이야? 남편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하지만 고개는 들지 않았어요. 돈 문제면 말해요. 빚이 있어도 괜찮아. 사기를 당했어도 괜찮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같이 해결하면 되잖아. 침묵. 길고 긴 침묵. 남편은 커피잔을 든 채 그대로 굳어 있었어요. 입술이 살짝 떨렸습니다. 뭔가 말하려는 것처럼. 저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말해줘요. 나 당신 아내야. 40년을 같이 산 사람이야. 나한테 말 못할 게 뭐가 있어? 남편의 눈이 흔들렸어요. 잠깐, 정말 잠깐.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어요.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제발, 제발 말해줘. 그런데 남편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손에 든 커피가 식어갔습니다. 미안? 그게 답이야?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이번엔 울지 않았습니다. 그냥 텅 빈 기분이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딸과 함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협의 이혼으로 진행하시는 게 맞습니다. 변호사님이 차분히 말을 이었어요. 책상 위에 서류가 놓였습니다. 이건 이혼 합의서고 여기엔 재산 분할과 책임 사유를 적으셔야 해요. 충분히 고민하시고 서명하세요. 서류를 들고 나오는데 손이 떨려서 종이가 바스락거렸습니다. 집에 돌아와 식탁 위에 서류를 펼쳐두고 한참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정말 여기다 내 이름을 적어야 하나. 집으로 돌아와서 서류를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남편이 들어왔어요. 현관에서 신발을 벗다가 식탁 위 서류를 봤습니다. 멈춰 섰어요. 이혼 동의서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남편은 서류를 보고 있었어요. 도장만 찍으면 돼요. 재산은 반반으로 나눠요. 당신 목 다 줄게요. 남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왜? 처음으로, 4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이 제게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웃었어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억지로 웃었어요. 왜냐고요? 당신이 나를 사람 취급 안 했잖아요.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4년 동안 나는 투명 인간이었어요. 같이 살면서도 혼자였어요. 당신 힘든 거 알아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무슨 일 있는 거 알아요. 근데 나한테는 단 한마디도 안 해줬잖아요.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당신 짐이 아니에요. 나는 당신 아내예요. 근데 당신은 나를 짐처럼 대했어요. 남편의 어깨가 떨렸어요. 울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당신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나를 살리기 위해 떠나는 거예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남편은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한 번도 저를 보지 않았어요. 한 번도 붙잡지 않았어요. 그냥 도장을 찍었습니다. 딱 소리가 났어요. 그 소리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고마워요.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방으로 돌아와서 저는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었어. 퇴직금이 어디 갔든, 빚이 있든 없든,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를 사람으로 대하지 않던 그 시간, 그게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온 거야. 그날 밤, 저는 결혼 반지를 빼서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40년의 무게, 손가락이 허전했어요. 하지만 가슴은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이혼 후 3개월, 저는 남편과 살던 집에 혼자 남았어요. 혼자 사는 집, 처음엔 너무 조용해서 무서웠습니다. 밤마다 천장만 바라보며 누워 있었어요. 잘한 걸까? 이게 맞는 걸까? 하지만 조금씩 변화가 왔어요. 첫 번째 변화, 잠이 왔습니다. 약 없이도 눈을 감으면 잠들 수 있었어요. 새벽 4시까지 뒤척이던 그 시간들, 이제는 없었습니다. 두 번째 변화, 밥맛이 돌아왔어요. 혼자 먹는 밥이었지만 맛있었습니다. 김치찌개 한 그릇, 밥 한 공기, 다 먹었어요. 모래를 씹는 것 같던 밥이 이제는 밥맛이 났습니다. 세 번째 변화, 거울을 볼 수 있게 됐어요. 예전엔 거울이 무서웠어요. 늙고 초라하고 불쌍한 제 모습이 보였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오늘은 파마라도 할까? 거울 속 제게 말을 걸었어요. 그리고 정말로 미용실에 갔습니다. 이혼 후 6개월, 저는 동네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어요. 책 정리하고 어르신들 책 찾아드리고 아이들한테 책 읽어주고. 할머니, 내일도 와요? 한 아이가 제 손을 잡고 물었어요. 응, 그럼. 그 순간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나 아직 필요한 사람이구나. 이혼 후 1년.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64살 김영숙. 주름은 여전했어요. 하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살아있는 눈빛. 잘했어, 영수가.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가끔, 정말 가끔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남편 박철수. 그가 왜 그랬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전히 모르는 채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아빠 봤어.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어디서? 길에서 우연히. 엄마,
아빠 많이 수척해지셨어. 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원룸에서 혼자 사신대.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수척해졌다고? 혼자 원룸에서? 궁금했어요. 어떻게 지내는지, 밥은 먹는지, 잠은 자는지. 며칠 후 저는 그 원룸 앞을 지나갔습니다. 우연히는 아니었어요. 일부러 갔습니다. 좁은 골목, 낡은 건물, 3층 창문에서 불빛이 보였어요. 저기서 혼자 사나?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하지만 올라가진 않았어요. 그냥 멀리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어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딸을 통해서 남편이 왜 그랬는지, 엄마 아빠가. 딸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퇴직금을 다 잃으셨대. 응? 투자 사기를 당하셨대. 친구한테 속아서.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딸이 울먹였어요. 엄마한테 말할 수가 없었대. 무능해 보일까봐. 창피해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딸의 눈에서, 제 눈에서. 아빠가 그랬어. 나 때문에 내 엄마가 고생할까봐. 그게 제일 무서웠다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었는데, 돈 때문에 헤어진 게 아니었는데, 사기를 당했든 투자에 실패했든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 4년 동안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것. 저를 혼자 두었다는 것. 그게 저를 죽였어요.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헤어진 건 돈 때문이 아니라 말 한 번 듣지 못한 그 4년의 시간 때문이었어. 창밖으로 비가 내렸습니다. 저는 그 빗소리를 들으며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이혼 후 1년 2개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어요. 저녁을 준비하던 중이었습니다. 누구세요? 인터폰 너머로 목소리가 들렸어요. 나야.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박철수? 1년 만에 듣는 남편의 목소리. 아니, 이젠 남편이 아니죠. 전 남편.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그 사람. 많이 수척해졌어요. 딸 말이 맞았습니다. 뺨이 꺼지고 머리는 새었고 어깨가 축 처져 있었어요. 들어와요. 저는 말했습니다. 남편은 조심스럽게 신발을 벗고 들어왔어요.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저는 물 한 잔을 내밀었어요. 마셔요.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받았습니다. 침묵. 긴 침묵. 이번엔 제가 먼저 물었어요. 왜 왔어요?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어요. 할 말이 있어서. 할 말이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이제 와서?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퇴직금. 다 잃었어. 친구가 투자하자고 해서. 믿고 맡겼는데.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기였어. 3억? 30년 모은 돈 하루아침에 다 날렸어.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 순간부터 난 말을 할 수가 없었어. 당신한테 어떻게 말해? 여보, 우리 노후 자금 다 날렸어라고? 이제 우린 빈털터리야라고? 남편이 울었습니다. 무능해 보일까봐. 창피해서. 차라리 죽고 싶었어. 저는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남편의 고백. 4년 만에 듣는 진실. 근데 말이야.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게 전부야? 남편이 고개를 들었어요. 돈 잃은 게 그렇게 큰일이야? 우리 40년 살았잖아. 돈 없을 때도 있었잖아. 그때도 우린 괜찮았잖아. 남편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돈이 없어도 괜찮았어.
사기당한 것도 괜찮았어. 투자 실패한 것도 괜찮았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근데 나는 4년 동안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살았어. 남편이 고개를 떨구었어요. 같은 집에 있는데 투명인간이었어. 밥 먹을 때도 잘 때도 숨 쉴 때도 나는 혼자였어. 그게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그게 얼마나 아픈지 알아요? 사람이 사람한테 무시당하는 게 얼마나 아픈지 알아요? 남편이 울먹였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미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눈물을 닦았어요. 당신은 힘들면 말했어야 해요. 무너지면 기대야 했어요. 나는 당신 아내였어요. 근데 당신은 나를 짐으로 봤어요. 말하면 부담될까봐, 말하면 실망할까봐, 그래서 입 다물었죠. 남편이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그렇게 4년을 우리는 망가졌어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에요. 말하지 않은 시간 때문이에요. 남편이 저를 봤어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할 수.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이미 늦었어요. 나는 그 4년 동안 죽었어요. 우울증 약 먹으면서 밥도 못 먹으면서 혼자 죽어갔어요. 이혼하고 나서야 다시 살 수 있었어요. 잠도 자고 밥도 먹고 사람답게 살 수 있었어요. 제가 웃었어요. 슬픈 웃음. 그러니까 미안하지만 이젠 못 돌아가요. 남편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둘이서 마주보고 울었습니다. 40년이 무너지는 소리, 눈물 소리만 울렸어요. 남편이 일어섰습니다. 알았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현관으로 걸어갔어요. 신발을 신고 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영수가. 남편이 돌아봤어요. 사랑했어, 진심으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그리고 창가로 갔습니다. 창밖으로 남편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구부정한 등, 느린 걸음, 골목 모퉁이를 돌아 사라졌습니다.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사랑을 무너뜨린 건 가난이 아니었어. 말하지 않은 시간이었어.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방으로 돌아갔어요. 식어버린 찌개. 다시 불을 켰습니다. 보글보글 냄비가 끓는 소리. 저는 혼자 저녁을 먹었습니다. 사람은 아프다고 말할 수 있을 때 살아남습니다. 무너졌다고, 두렵다고, 도와달라고 말할 수 있을 때요. 하지만 그 사람은 침묵을 택했고 나는 그 침묵 속에서 조금씩 사라져 갔습니다. 우리가 헤어진 건 가난 때문도 실패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힘들다고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이었고 나는 그 시간 동안 혼자 무너져 가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은 강한 사람이 지키는 게 아니라 약해진 순간 서로에게 기대는 용기로 이어지는 거였다는 걸 우리는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속에 묻어둔 말이 있나요? 괜찮다는 말 뒤에 숨겨둔 진짜 마음이 있나요? 용기 내서 오늘 단 한 사람에게만이라도 말해주세요. 나 힘들어. 말하지 않는 시간은 사람을 무너뜨리지만 말해버린 순간부터는 다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용기를 응원합니다.